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나노바나나 프로 합니다. 나노바나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제 유튜브 완전 초창기니까 한 3-4달 전? 근데 벌써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놀라운 변화 속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고 싶은 건 옷 입히기, 가상 피팅이라고 하죠. 제가 사업적으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테스트하기에 이만큼 좋은 주제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 시도를 나노바나나 전에도 해봤고 나노바나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해봤는데 나노바나나 전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힘들었고 나노바나나는 가끔씩 그럴듯한 결과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바나나 프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노바나나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학습 자료를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옷이 많진 않지만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가 포함되게 구성을 했고요. 이거 제가 하나씩 다 찍었어요. 최대한 옷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게 하려고 바지 사진은 위에 흰 티로 다 통일했고 상의나 아우터 사진은 바지를 회색 추리닝으로 맞췄어요. 자세도 다 똑같고 비율도 최대한 비슷하게.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인공지능도 못합니다. 옷 옆모양만 보여주고 앞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규격화가 안 되어 있으면 상상해서 그린 그림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일단 결과를 봅시다. 초반부에는 작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저는 제미나이를 무슨 작업을 하든 처음에 작업 방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작업은 TPO에 맞는 코디를 고르고 버추얼 피팅 하는 겁니다. 옷 관련 미션에서 흔히 생각하는 주제죠. 다만 저는 말도 안 되는 TPO를 요구하진 않았고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상황 5가지 가지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도쿄 여행. 조건은 편집샵 투어를 해야 하니까 신경 써서 입으면서도 2-3만 보 걸을 수 있는 편한 복장이고요. 적당한 두께의 데님 재킷을 입고 그래픽 포인트가 있는 롱슬리브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와이드 카고 팬츠.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별도로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고 물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코드만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로도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과를 얻었어요. 솔리드 청자켓에 우영미 해파리 슬리브 그리고 우영미 옥스포드 카고 팬츠. 제가 실제로 같은 조합으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봤는데요. 차이가 크죠?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이건 그림이지 사진 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긴 해도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해서 묘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제미나이가 얼마나 조합을 잘 생각해내느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 조합은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입어본 적이 없는데 생각외로 괜찮네요. 다만 나노바나나가 이미지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두께감, 질감, 그리고 정확한 핏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도 못하는 걸 AI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아무리 옷을 많이 찾아봐도 실제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정확한 두께감이나 재질을 알기 어렵죠. 제미나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핏도 사람마다 옷마다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만 가지고 추정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 가상 피팅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들 보면 정확한 실측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조합도 나노바나나는 활동하기 편한 옷이라고 카고 팬츠를 추천해 줬잖아요. 근데 이 옷이 골반 부분이 되게 작아요. 골반이 좀 있거나 살이 찌면 못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감이 되게 예쁜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당연히 여행에 부적합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AI가 발달한다고 한들 이미지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TPO는 12월 31일 출근 룩입니다.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 가장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12월 31일이든 명절 연휴 전날이든 옷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요. 그 어느 날보다 자유롭고 화려하게 입어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그날 임원분들하고 저녁 잡고 그래서 단정하게 입었던 날도 많아요. 어쨌든 나노바나나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쁜 옷을 색감을 다 망쳐놨어. 이 아우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인데 작년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준지 체크 후드 셔츠고요. 이날 체크 셔츠 3종이 동시에 들어와서 한 방에 다 품절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얘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잘 어울려서 이것만 샀던 그런 옷이고요. 그런데 나노바나나가 그려준 색감은 실망스럽네요.
상의는 지온킴 후드티, 하의는 준지 데님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입으면 부한 느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미나이가 정확한 핏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전부 정면샷이라서 셔츠 뒤에 후드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은 패션 브랜드 VIP 행사 참석 룩. 부끄럽지만 제가 잠시 준지 VIP 행사에 초대받을 만큼 많이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안 한 건지 그때부터 안 한 건지 행사를 안 해가지고 이런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힘을 빡 주고 가야 되는 상황. 나도 패션을 좀 안다는 걸 어필해야겠죠. 결과 이건 또 왜 두 개를 그려주는 건지. 근데 이 가죽 자켓 멋있죠? 준지 23FW 컬렉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준지 컬렉션 중에 제가 너무 사고 싶다고 생각했던 정말 몇 안 되는 옷 중에 하나. 그래서 샀지만 사실 이 옷이야말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12월 31일 룩으로 매년 고민했던 옷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옷을 꼭 한번 회사에 입고 간다 이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결국 한 번도 못 입고 갔어요. 진짜 다 쳐다볼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입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의는 아까 그 우영미 해파리 롱슬리브. 참고로 저는 우영미 레터링 있으면 절대 안 입습니다. 이런 옷들만 사요. 마지막으로 바지는 완전 다른 옷을 그려놨어요. 빛 때문에 검정색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나일론 질감을 전혀 표현을 못했죠. 예전부터 나일론의 그 광택감을 못 그리더라고요. 근데 또 조합은 트렌드하진 않아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은 동창회 룩입니다. 남자 버전 샤넬백 룩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한 남자의 느낌. 보시죠. 아우터는 준지에서 처음 나왔던 바시티. 이때는 극소량 생산해서 거의 들어온지도 모르게 품절됐던 옷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상의는 뉴스라는 우리나라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바지는 솔리드 슬랙스입니다. 동창회면 이 정도 깔끔한 느낌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가장 단정하게 입은 겁니다. 이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범생처럼 보이기 싫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옷도 항상 좀 스트릿? 그런 느낌으로 입고 다녀요. 마지막 TPO는 퇴사하고 또는 휴가 때 사무실 근처에 가는 상황입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라는 걸 세상에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제가 퇴사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러 몇 번 갔는데 항상 추리닝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학습용 룩북에 반팔 반바지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찍긴 너무 귀찮아서. 아무튼 나노바나나의 결과를 보면 이것도 색깔 표현이 아무래도 아쉽긴 하네요. 미묘한 색감의 옷을 선택해 놓고 아주 평범한 색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후드 집업은 준지에서 셋업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고운 모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누런 색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컬러가 굉장히 예쁘지만 여기선 그냥 회색으로 그렸죠. 상의는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고 바지도 이거 되게 특이한 색깔인데 그냥 회색으로 그렸네요. 다음으로 해볼 건 TPO보다 어쩌면 더 수요가 많을 수 있는 요청입니다. 특정한 옷 기준으로 코디 만들기. 제가 옷을 살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가진 옷들과의 조합이거든요. 아무리 예쁜 옷을 사도 적절한 조합을 못 찾으면 잘 안 입게 돼요. 이 옷이 대표적이죠. 컬러와 소재 모두 난해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만 해도 맞추기 힘든데 나일론의 광택감 때문에 자연스러운 코디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조언을 구해봤죠. 결과는 예상치 못한 조합입니다. 사실 컬렉션 자켓 안에 있는 건 저도 생각해본 조합이에요. 색감을 적당히 맞추면 은근 데님과의 조합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미나이는 바지도 어두운 색깔 데님을 댔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후드하고 청바지 조합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거의 항상 우영미 셔링 데님 같은 밝은 컬러를 조합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아우터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새로운 조합이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최근에 구매한 퍼지 아노락도 조합을 찾아봤는데 무난합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게감을 주려고 워싱 데님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택한 바지는 색감이 예쁜 단색 코듀로이 팬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본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워싱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진 한두 장이 갖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 결과 어떠세요? 추천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인풋 이미지 퀄리티에 많이 의존한다는 한계는 있죠. 근데 합성 결과는 솔직히 원하던 결과는 아니죠. 요즘 재미나이 광고 많이 하지만 이런 작업은 광고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은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느냐? 대부분 배경 바꾸기 같은 걸 하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삼각대 놓고 찍은 옷 사진 하나 주고 백화점 거울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 지금 핸드폰 세로로 찍고 있는데 사진은 가로잖아요.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바로 지적. 새로운 결과를 보면 배경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이게 거울 착샷을 찍을 수 있는 최선의 앵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현실적인 앵글이긴 하죠. 분위기가 명품 매장 같네요. 근데 여기서 왜 계속 모자이크 처리하느냐? 저는 원래 옷 사진은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래야 옷이 객관적으로 보여요. 사람과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좋으면 옷은 어지간하면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파는 입장에선 좋지만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분위기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나노바나나 때도 했던 실험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했던 건 제가 사이버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진을 주고 배경을 도로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게 그때 나왔던 결과인데 어색하죠? 도로를 굳이 가로로 배치를 하고 자세히 보면 조수석쪽 문짝도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요청을 해볼 건데 차가 사이버트럭에서 GLS로 바뀌었고요. 한 가지 미션을 추가로 줬습니다. 옷을 앞에서 입었던 옷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결과 볼게요. 아, 이건 아니지. 차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어떡합니까? 대충 자동차 모양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현대마크까지 박아놨어요. 바로 한마디 했고요. 아, 이건 못 본 걸로 할게요. 다시 그려준 건 GLS 맞네요. 밖에 길거리도 훨씬 자연스럽고요. 앞에 사이버트럭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나노바나나 초기 버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다가도 뭔가 이상하죠? 사이버트럭 사진은 분명히 원본 사진을 썼잖아요. 나노바나나가 합성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픽셀을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에만 합성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요. 지금부터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 제미나이는 화가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청사항을 모아서 하나의 프롬프트로 다시 정리하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맞춰서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 다르죠. 누가 봐도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합성 방식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 가능은 한데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VTON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해본 작업들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면 돈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알리바바 등 이 정도 클래스의 기술이고요. 사람의 체형에 맞춰서 옷 사진의 픽셀을 옮겨서 굴곡을 주는 지오메트리 워핑하고 그것을 사람 몸에다 얹고 경계선이나 그림자 같은 부분을 합성하고 누락된 부분은 인페인팅을 채워넣는 트라이온 모듈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제가 이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처음 알았던 계기가 있어요. 이것도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친구가 사진에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고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엔 포토샵 CC를 유료 구독했는데 픽셀 옮기고 이런 건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 파일을 줬죠. 네가 하라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봤는데 진짜 얼굴이 확 작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쩌다가 그걸 미대에 다니는 형한테 보여줬어요. 그 형이 보더니 얘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얼굴 사이즈를 줄이라고 하면 그냥 얼굴을 말 그대로 깎는데 그러면 사람 같지가 않대요. 골격을 생각하면서 깎아야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얘는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한다고. 저는 그때 알았죠. 그런 게 있구나. 여기서 이야기한 작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체형이나 자세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굴곡을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 합성인 게 확 티가 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나노바나나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고 프로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움에 비중을 두도록 조정된 것 같긴 해요. 처음엔 어떻게든 합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픽셀만 깨져서 뿌옇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합성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겁니다. 나노바나나 프로 정도 나오면 지금 제가 시도해본 것들이 전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